옛날 옛적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 심심촌이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중 병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보다도 심장 건강을 지키는 10가지 필수 습관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나이가 지긋한 현자 마르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 마을의 건강 비법을 이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중심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르코 할아버지는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심장 건강을 위한 필수 습관에 대해 긴 연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강가를 따라 걷곤 했습니다. 이는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순환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운동을 조합하여 일정한 루틴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식단이었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적당량의 단백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넓은 채소밭이 있어 주민들은 계절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수면이 심장을 회복시키고 신체 전반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심심촌의 주민들은 명상과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명상과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였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심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친구들과 와인 한 잔을 즐기긴 했지만 언제나 절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는 살짝 걱정이 될 때마다 마을에 유능한 의사인 클라라 박사를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항상 상기시켰습니다. 일곱 번째는 긍정적인 관계 맺기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 간에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는 가족과 친구들이 주는 정서적 지지가 심장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충분한 물 섭취였습니다. 물은 신체의 모든 기관에 중요했으며 특히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정한 시간에 맞춰 산책을 가며 자연 속에 몸을 맡겨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며 두뇌를 자극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종종 마을의 젊은이들과 함께 도자기 수업이나 그림 그리기 워크숍을 개최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10가지 습관을 통해 심심촌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마을에서는 심장 질환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고 세대가 지나도 그 습관은 변함없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을 넘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예시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하지만 성공적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그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철수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담배를 피운 지 15년이 넘었고 최근에는 계단을 오를 때조차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은 후 의사는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담배를 끊지 않으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금연을 해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철수는 자신의 흡연 습관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피우던 담배, 식사 후 당연하게 여겼던 담배 한 대. 철수는 일단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담배를 가장 자주 찾는지를 파악했고 이러한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커피 대신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히려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철수는 동기부여를 위해 미래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담배 없는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점들을 목록으로 작성했습니다. 더 건강한 배, 깨끗한 피부,
그리고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들 말입니다. 철수는 이러한 이 점들을 늘 눈에 보이는 곳에 두기 위해 포스트잇을 집 곳곳에 붙여두었습니다. 물론 철수의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섬세한 감정 조절이 필요했고 어떨 땐 그냥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철수는 깊게 호흡하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그가 속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의 도움도 컸습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응원을 주고받으며 철수는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예전과 같이 담배에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느껴졌고 매일 아침 맑아진 공기를 피해 깊숙이 들이마실 수 있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선물이었습니다. 철수는 금연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진정한 인내와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이들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용기를 얻길 바랬습니다. 금연은 단 한 사람의 고독한 싸움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이며 가장 가치 있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사는 수민 씨는 오랫동안 숙면을 취하지 못해 고민이었다. 어릴 때부터 밤에 뒤척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잠에 들기조차 힘들어졌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서 수민 씨는 어떻게 하면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다. 수민 씨는 여러 인터넷 글과 책을 통해 침실 환경이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침실을 최적의 수면 공간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침실의 조명을 조정하는 일이었다. 밝은 조명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은 수민 씨는 침실 조명을 따뜻한 색상의 은은한 조명으로 변경했다. 또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간접 조명만 켜도록 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민 씨는 눈의 피로가 덜해지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확실히 편안함을 느꼈다. 다음으로 공기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수민 씨는 침실에 공기 청정기를 들여놓고 정기적으로 방을 환기시켰다. 산소가 충분한 공간은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고 나서부터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했다. 또한 수민 씨는 공기 중 습도가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가습기를 활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온도 조절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수민 씨는 자기 전에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 조절기를 설치했다. 약간 서늘한 온도가 깊은 잠을 돕는다는 글을 읽은 뒤 침실 온도를 조금 낮추었다. 처음에는 다소 추위를 느꼈는데 익숙해지자 이내 훨씬 안정적인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침실 정리 역시 중요한 요소였다. 수민 씨는 침실을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은 다른 방으로 옮기고 침실에서는 오직 수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최소한의 물건으로만 채워진 공간이 주는 편안한 느낌은 수민 씨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민 씨는 침구류를 새롭게 구입했다. 고품질의 매트리스와 베개, 그리고 차분한 색상의 이불로 교체했다. 수면의 질을 높이고 체형에 맞게 지지해주는 매트리스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이 변화가 수민 씨에게 최고의 투자가 됐다. 이렇게 침실 환경을 개선한 이후로 수민 씨는 이제 매일 밤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는 상쾌하게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수민 씨는 생활의 질이 한층 더 높아졌음을 실감했다. 침실 환경을 바꾸는 작은 변화들이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은 수민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수면 환경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민수는 문득 거울을 보다가 점점 두드러지는 뱃살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삶과 멋진 몸매를 가꾸고 싶었기에 뱃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과 책을 뒤적이며 다양한 운동법과 식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유산소 운동이었습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뱃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민수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 매일 아침 새벽에 집 근처 공원을 조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싱그러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뛰다 보니 어느새 아침 운동은 그의 하루를 활기차게 열어주는 중요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유산소 운동 외에도 민수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력 운동이 기초대사량을 올려주어 지방 연소에 도움을 준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헬스장에 등록하여 전문 트레이너에게 상담을 받았고 그의 조언에 따라 복근 강화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스쿼트, 플랭크, 레그 레이즈 같은 동작들을 통해
그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운동과 함께 식단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민수는 식단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오트밀에 과일을 곁들여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닭가슴살과 생선 등을 주요리로 다양한 채소와 함께 먹었습니다. 식단을 정리하고 나니 몸이 더 가벼워지고 활기도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민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복부는 이전보다 훨씬 탄탄해졌고 주변 사람들도 몰라보게 달라진 그의 모습에 감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고의 성과는 민수가 건강을 되찾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민수는 원하는 몸을 가질 수 있었고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뱃살을 줄이는 비법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즐거운 일상 속에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뱃살을 줄이는 효과적인 비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단이 병행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식습관을 찾아 즐기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민수는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만의 건강법을 확립할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도 그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